한 층에 방을 3개 빼는 거와 한 층에 방을 4개 빼는 게 수익률 차이에선 더 4개 빼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반지하를 도대체 어떻게 빼야 될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황금대지님은 반지하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지하는 일단 넓게 빼야죠. 근데 이제 위에는 좁게 빼고 반지하만 넓게 빼면 그 구조가 이상해지거든요. 골조도 올라갈 때 좀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방 자체를 넓게 빼는 거예요. 방 자체를 넓게 빼면 지상은 더 빨리 나가고 지하도 이제 잘 나가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고, 임대를 맞출 때 반지하는 전세보다는 그래도 월세가 좀 잘 나가요. 아, 왜 좀 월세를 찾아요? 월세도 찾긴 찾는 손님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반지하라 해도 전세를 했을 때 1억이 넘거든요. 근데 1억이 넘을 정도의 전세 보증금을 뭐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면 차라리 좀 더 연끌을 해서 지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싸리 더 어려운 친구들이 그냥 월세로 해서 반지하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지상은 무조건 전세로 놓고 반지하 같은 경우는 월세, 전세 선택할 수 있게 임대를 넣는 게 더 네. 빨리 나가는 거죠. 근데 반지하를 네. 애초에 하나 지을 집을 2개를 터버려도 되지 않나요? 자,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원룸이 하나에 한 7평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러셀님 말대로 2개를 터면 몇 평이에요? 14평. 14평이면 원룸인가요, 그게? 투룸이요. 투룸이죠. 투룸이면 아무리 반지하라 하더라도 전세 시세가 얼마예요? 그냥 2억 가지. 거의 2억 가까이 되잖아요. 네. 2억이라는 돈을 들고 반지하로 올까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러셀님 말대로 하면은 반지하를 그런 식으로 빼려면 한 10평 정도 돼서 네. 그냥 원룸 시세대로 하면 빨리 빠지겠는데, 그쵸. 그러면 이제 지상은 7평짜리가 3개인데 이제 지하는 10.5평짜리 2개가 들어가겠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화장실 라인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똥통도 내려갈 때 일렬로 내려가는 게 안 막히거든요. 근데 구조 자체가 아예 완전 다 달라져 버리니까 그런 설계할 때라든가 시공할 때 나중에 건물 운영할 때도 이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근데 대주님, 이게 한 층에 방을 3개 빼는 거와 한 층에 방을 4개 빼는 게 수익률 차이에선 더 4개 빼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이게 월세로 다 세팅을 해서 이제 월세를 받을 거면 4개가 낫긴 한데, 네. 제가 얘기했지만 그 노후됐을 때 공실률이 좀 차이가 큰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월세로 안 놓고 전세로 놓을 거다. 전세로 놓을 거면은 차라리 3개를 해서 빨리 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4개를 하면 1억 2천씩 4개다. 그럼 얼마죠? 4억 8천이요. 4억 8천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3개를 한다. 4억 8천을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한 1억 6, 7천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세 시세는 1억 6, 7천이 되거든요, 3개는. 아. 그러니까 3개를 하나 4개를 하나 어차피 전세 맞췄을 때 보증금은 똑같아요. 근데 월세로 했을 때는 좀 다르죠. 근데 어차피 전세로 할 거면 들어오는 보증금은 비슷한데 내가 관리해야 되는 세입자는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적을수록 좋죠. 적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출을 받을 때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잖아요. 네. 대출 한도에서 이 방의 개수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방이 만약에 많으면 대출이 좀 덜 나오겠죠. 방 개수만큼 한도가 줄어드니까. 네. 근데 방을 크게 빼고 방 개수가 좀 적으면 대출 한도에서 이제 까이는 금액이 좀 적으니까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세입자도 관리할 세입자가 좀 적어지고, 그런데 회수되는 전세 보증금은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축으로 전세 세팅해서 이제 운영하기에는 오히려 방이 큰 게 나은 거죠. 오, 괜찮네요. 네. 근데 방이 진짜 이게 크면 클수록 계약이 더 빨리 되는 건 사실인가요? 일단 제일 빨리 되는데 중요한 게 일단 역세권, 여기랑 가까우니까 확실히 빠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이냐 구축이냐. 근데 당연히 이제 우리는 건물 지을 거니까 신축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방 크기 대비해서 임대료예요. 그래서 이제 방이 큰 게 좋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임대료, 이 세 개가 다 맞을 때 임대가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이 방은 보시면은 창문 열었을 때 여기가 지금 1층이잖아요. 네. 1층이면 옆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쵸. 보시면 옆에 주차가 돼 있어요. 네. 네, 주차가 돼 있네요. 근데 주차장은 이제 5m에 2.5m로 해가지고 네. 법적 규격대로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주차 대수도 무조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주차 대수를 놨을 때 1층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방이 6.5평인 거고, 2층부터는 이 주차장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2층부터는 이 건물, 이 땅을 활용해서 이 건물을 넓힐 수 있는 대로 다 넓힌 거죠. 그리고 대부분 건물주들 보면 어떤 분들은 한 층에 근생층도 하나 넣는데 네네. 대진님은 왜 근생층 안 넣으셨어요?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3계층까지밖에 못 져요. 그렇죠. 근생층을 넣으면 4층까지 뽑을 수 있는데, 네. 그게 또 이제 일조권이랑 영향이 있어서 네. 북쪽에 도로가 있거나 건물을 조금 약간 경사진 대지에 지었을 때는 건물을 3층이 아닌 4층까지 올릴 환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건물주들은 거기에 이제 불법으로 근생을 하나 더 넣어서
건물 층수를 더 올리는 거죠. 그럼 여기는 그게 안 됐나요? 여기는 그게 안 됐죠. 그냥 평지이기도 하고 네. 북쪽에 건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개층을 더 올릴 수도 없었고 올려도 어차피 이게 일조권 때문에 많이 못 올리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대치님은 그게 됐으면 했을 건가요? 됐으면은 저는 안 하죠. 왜요? 이 건물을 매각할 때 그래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매수자 입장에서 조금 꺼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욕심 좀 내려놓고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합법적으로 하는 게 낫죠. 그럼 만약에 근생층을 넣으면 사람들은 주로 근생층에다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근생은 진짜 소사무실처럼 그러니까 우리 지나가다 보면 무슨 점집 그다음에 눈썹 문신 하는데 이제 네. 그런 데들은 꼭 이렇게 꼭 상권이 있는 데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임대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진짜 원룸으로 쓰는데 그냥 임대차를 근린으로 해가지고 사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는 보면 CCTV가 하나밖에 안 돼 있나 봐요. 아 이거는 지금 바깥에 거를 누가 이렇게 설정해놨는데 설정을 바꾸면 돼요. CCTV는 총 몇 개 설치하셨어요? 12개요. 지금 건물 지을 때 한 몇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보통 12개에서 14개 정도 많이 합니다. 그 기준은요? 그 기준은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 한 4개, 층별로 또 한 2-3개씩 넣으면은 12개가 되는 거죠. 아, 여기가 지금 반지한 건가요? 아, 여기는 반지하죠. 혹시 여기도 계약이 됐나요? 여기도 계약됐어요. 얼마예요? 여기는 1억 1천. 1억 천이요? 네. 여기도 이제 1.5룸으로 뽑았어요. 네. 여기도 이제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네. 좀 줄여서 6.5평이긴 한데 이제 구조 자체가 괜찮아서 분리형으로 할 수 있었죠. 야, 똑같은 6.5평인데 통방인 거랑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이게 중문의 중요성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만약에 건물 또 짓는다면 중문을 넣으실 건가요? 무조건 나야죠. 그러니까 0.5평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야, 설계할 때 진짜 어떻게 뽑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구나. 엄청 중요하죠. 설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계약이 안 된 세대가 어디가 있어요? 반지하의 2호 라인. 한번 볼까요? 네. 아, 아까 여기가 그 지상층이랑 똑같은 그렇죠. 구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짜인데 지상층은 다 나가고 이제 반지하는 아직 안 나갔죠. 여긴 얼마예요? 여기도 1억 천이에요. 대신님 이거 보면 요즘 원룸 건물에 이렇게 통유리로 돼 있는데 소방관 진입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 건축법에 새로 생긴 건데 네, 이제 불났을 때 네, 소방관이 이제 계단실로 못 올라올 때 네. 사다리 차로 해가지고 바로 그냥 유리창 깨고 들어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그 소방관이 유리창 깨고 바로 진입할 수 있게 그렇게 창을 좀 설계를 하라라는 게 이제 소방관 진입창이거든요. 아,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못 외우는데 네, 소방관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무릎 높이보다 낮아야 되고 네. 이게 뭐 1.5m인가 아무튼 그렇게 가로 세로 몇 미터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 안으로 통유리가 각 층마다 또 있어야 돼요. 아,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생겼어요. 이게 지금 소방관 진입창이잖아요. 방화창이라는 게 있어요. 걔는 또 뭐예요? 방화창은 불이 났을 때 유리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깨지죠. 건물들이 서울시 구도심에 보면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근데 불이 나. 유리가 깨지고 이 창문 밖으로 이 불길이 번지겠죠. 그쵸. 그럼 옆 건물로 퍼지겠죠. 네, 그걸 방지하려고 그 옆 건물이랑 네. 1.5m 이하로 붙어 있는 그 면의 창문은 방화창으로 바꾸게 돼 있어요. 달라요, 창이? 훨씬 비싸요. 4배는 비싸요. 그럼 불이 나도 그 유리가 안 깨져요. 그러면 나중에 건물 지을 때 그걸 구청에 와서 다 확인하나 보네요. 그거는 아예 설계를 할 때 네. 뭐 구청이 아니고 이제 감리가 와서 확인을 하죠. 애초에 설계할 때도 방화창으로 다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방화창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공사를 할 때 네. 감리가 와가지고 자재를 사와서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때 납품 확인서를 다 확인을 해요. 납품 아, 확인해서 거기서 방화창인지 그 방화 그 시험 테스트를 통과한 창인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것까지 확인하죠. 아, 또 처음 알았네요. 자, 피님 오늘 매번 관악구 동작구 집을 보다가 이렇게 은평구 와서 동일한 가격으로 1.5룸이 된 집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확실히 더 넓고 깔끔해서 네. 한 번쯤 살아봐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직장에서 출퇴근거리가 2-30분 더 멀어지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차 타고 올 때 얼마나 걸렸어요?